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이란 걸 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제가 그 소식을 말하자마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와 같이 산부인과에 간 적이 없어요. 이후 아이를 낳았고 시어머님이 아들이라며 기뻐하자 형제들 중 제일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은 처음으로 시어른들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업되어서는 그제야 기뻐하더군요. 저 정말 기분 썩었습니다.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면 딱 좋을 한마디로 쓰레기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를 눕혀놓고서 집을 청소했고요. 남편은 머쓱해했지만 별로 미안해하지는 않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고요. 제가 사방팔방 집을 굴러다니며 아이 오일을 발라줄 때도 남편은 집안일은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 뻘인 담당 선생님께서 막 화를 내시며 남편에게 전화를 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 변명은 류머티즘이었고요. 류머티즘은 딱 안 죽을 만큼 관절이 아픈 병입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슈퍼에서 배달해주는 생수가 무겁다며 현관 앞에 배달된 걸 들어서 집에 들이지도 않고 깡충깡충 넘어서 다녔고요. 쓰레기는 냄새나서 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평소에 그걸 다 하는 저는 뭡니까? 무슨 종인가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준 건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동안 월급이 밀려 있었고요. 남편이 노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밀려서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타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생활을 하고 저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보조가 잘못하는 바람에 남편의 밀린 월급에 매일 걸려오는 카드 회사의 빚 독촉 전화로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월급도 없이 아이 키워가며 저축한 돈을 카드 빚 갚는 데 쓰라며 남편의 두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하는 그 바쁜 와중에 남편의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주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 속은 오죽하랴 싶어서 돈도 지갑에 넣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우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집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는지 하소연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점심은 언제나 김치볶음밥이라며 신우이에게 뭐라고 하더군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없는 형편에 제가 좀 아끼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김치볶음밥을 주면서 저는 다른 거 먹었을까요? 남편의 말에 신우는 어이없어 하면서 넌 눈칫밥을 먹어도 싸다 라고 제 편을 들어주긴 했었지만 그 와중에 밥 타령하고 눈치 타령이나 하는 남편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부업으로 전단지를 붙이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남편은 자신이 먹은 것 하나 치워주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펑펑 놀다가 이것저것 사업이라는 걸 해본다며 집에 전세금을 빼서 가게를 시작했죠. 그 때문에 저희는 싼 집을 찾아서 경기도 외곽의 월세집을 전전했고요. 저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남편의 가게는 2년 만에 접으면서 원금도 못 찾고 돈도 다 날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게 미안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아니더군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남편에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1년 쉬고 나서 나는 하루도 일을 안 한 적이 없어. 당신은 자기 아내를 이리 고생을 시키면서도 어디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부부라는 것이 서로 어렵게 살더라도 서로 다독여주고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로 행복한 일인데 당신은 어찌 이리 일방적으로 내게 가혹해? 난 당신의 아내이지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아니야. 그러니 각자 길로 가자.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앞으론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3개월가량은 남편이 정말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남편은 다행히 직장을 구했고요.
그런데 월급 통장을 제게 주지 않는 거예요. 또 남몰래 보증 선 건 아닌지 욱하는 마음에 통장 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제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서 더욱더 통장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에 병이 드니 몸도 망가지더군요. 병원에 가니 유방암 소견도 나와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가슴을 찌르는 듯 아파서 또다시 병원에 갔더니 화병이라고 하더군요. 어떨 때는 귀도 잘 안 들려서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종종 있었고요. 젊은 제가 대낮에도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더군요. 메니에르 병은 급성 현기증을 일으키는 귀의 질환이랍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저는 일을 더 하기가 힘들어서 수입이 없고 남편도 월급을 안 주는 상황에서 아이 태권도 도장도 못 보냈고요. 급식비도 밀릴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그래도 월급은 주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남편이란 인간은 자기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니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며 엄마께 얘기하더군요. 남편 놈은 월급을 제 혼자 다 쓰는 재미에 푹 빠져 몇십만 원짜리 와인을 거실에서 홀짝거리고 생활비 주는 건 10원 하나 없더군요. 하루는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왔는데 강남의 와인바를 들락거리고 있더라고요. 30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2대나 사들이고 일주일에 2번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 저와 냉랭하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이와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성격이 소심한 편입니다. 겁도 많고요. 사교성이 좋지 못합니다. 남편이 먼저 제게 어떻게 하자고 말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집에 들락거릴 거면 아이에게서 상처다. 그러니 나가 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인간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하기를 기다렸나 봐요. 바로 집 구하게 저더러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월세 사는 주제에 아내에게 집을 구한다고 돈을 달라니 저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는 생각 하나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라 집과 자동차 모두 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에 혹시 몰라 휴대폰을 보니 남편과 관계가 있어 보이는 여자 사진이 뜨더군요.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남편이 웬일로 휴대폰을 잠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보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구할 돈을 받아 내려는 속내가 보였죠. 참 이상한 것이 다른 여자를 증명해주는 사진을 봤는데도 저는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부동산에 내어놓은 집은 금방 나갔고 저는 남편의 간단한 짐을 챙겨서 라면 박스에 담아 경비실에 맡겨둔 채 아이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뒤에 시어머님께 전화로 정황을 말씀드리고 남편과는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거 뒤 남편은 4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나름 한다고 했던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이 없었고요. 빠듯했지만 시어머님이 아파서 어려울 때 다른 형제들 10만 원씩 낼 때 저는 100만 원을 보태는 식으로 나름 노력했습니다. 저희 신랑도 신랑이지만 시누이들 태도에 더 상처가 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도 안으로 굽는다는데 누나들이야 나 아니고 동생이 불쌍하니 그러겠지. 뭐라고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야지 않은 게 나름 나를 배려한 거겠지 하며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중간중간 남동생이 남편의 소식을 인터넷으로 찾았다면서 알려주는데 남편은 해외여행을 다니며 먹은 것들과 소감 등을 300만이 넘는 그 카메라에 담아 블로그에 올렸다는군요.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찍어 올린 사진을 우연히 보았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그 정도로 싫어하고 있을 줄이야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 2년 정도는 초인종 소리에 놀랐고요. 남편과 닮은 사람만 봐도 화들짝 놀랐는데요. 그래도 세월이 약인지 어떤지 시간 지나니 그것도 잦아들더군요. 사고치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아이와 함께 알뜰히 절약하며 생활하고
많지는 않지만 저축도 나름 하고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안 보고 산 지 4년 뒤 아이의 생일날 남편은 장모님인 저희 엄마에게 아이 선물을 사려고 해도 얼마나 아이가 컸는지 몰라 준비했다며 상품권을 주더랍니다. 연락을 하려 해도 제가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다고요. 남편이 아이와 연락을 하면 제가 아이를 들들 볶았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남편은 늘 그런 식입니다. 자신을 탓을 하기 전에 상대 탓을 먼저 하죠. 한 예로 남편은 자신이 어릴 때 공부를 안 한 이유가 자기 형님 때문이랍니다. 형님이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하지만 남편과 저희 사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아이에겐 엄마도 중요하지만 아빠 역할도 분명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몇 달 뒤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 아이는 아빠를 보기 원한다. 아이는 아빠한테 나쁜 마음이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이를 만나줬으면 한다. 남편은 아이와 만나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도 가고 극장에 데려가서 영화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란 존재는 제게 없어진 지 오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저 다음으로 아이를 낳게 된 존재가 있음에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이도 아빠를 만나게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남편이 그렇게 쭉 아이와 연락을 하기 바랬던 제가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은 자기가 원할 때만 아이와 연락을 하고 좀 더 아이가 아빠 생각이 날 수 있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생일, 학교 졸업식, 입학식 등등의 날에는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까지도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이란 변하지 않더군요. 마침내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남편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고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고 배우자라는 존재는 서로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인데 진정한 동반자라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나누고 공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바랬었나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